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자본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 항목 5가지가 있는데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자, 주식의 발행, 감자, 주식의 소각, 그리고 자기 주식, 즉 내가 발행했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경우. 그 다음에 자본 항목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본의 우선 상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배당을 주고 하는 등등등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5가지가 있죠.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세 번째로 자본 조정, 그 다음에 조금 길죠.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 마지막 이익잉여금. 일단 자본금부터 볼게요. 자본금의 정의는 액면가액이죠. 여러분들 주식을 실제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종이 있죠? 종이 자체는 주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권이라고 불러요. 액면가액은 이렇게 주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예를 들어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이죠. 자본금의 정의가 요거예요. 요 5,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겁나 중요하죠. 이것도 한 별표 3개짜리인데 객관식에서 2개를 겁나 비교하죠. 일단 3가지 상황에서 얘네들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증자, 다른 말로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 방금 전에 그 주권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 각주에 설명은 그거예요.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주권, 즉 그 종이를 인쇄하게 되죠. 그죠? 새롭게 주식을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발행한다는 얘기는 주권을 인쇄하게 되면 거기에 적혀있는 액면가액이 인쇄가 되는 거죠. 액면가액이 늘어나죠. 그죠? 종이를 한 장 인쇄하면은 액면가액이 5,000원 늘어나고 또 한 장 인쇄 더하면은 5,000원만큼 액면가액이 더 늘어나고, 이 액면가액이 바로 자본금의 정의이기 때문에 5,000원만큼 액면가액이 늘어났다? 자본금도 5,000원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증자는 자본금의 증가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리고 아무튼 첫 번째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증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자. 얘는 주식 소각이죠. 그래서 주식 발행이랑 반대죠. 시중에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데를 쫙 사요. 내가 없애고 싶어가지고 주식을 산 다음에 그걸 갖다 패 죽이는 것을 감자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다. 내가 주식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그 주권을 찢어버리죠. 주권을 다른 말로 쓸 게 없는데, 그 종이를 갖다 패 죽인다. 그죠? 그럼 거기 써있는 액면가액이 줄어들겠죠. 그죠? 주권 한 주 패 죽이면은 5,000원만큼 액면가액이 줄어들고, 한 주 더 찢어버리면은 거기 기재되어 있는 액면가액이 5,000원만큼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본금의 정의가 액면가액이기 때문에 이 주권을 패 죽이면은 거기 써져 있는 액면가액인 바로 자본금이 감소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걸 줄여서 자본금의 감소해서 감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주식을 겁나 처분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자기 주식은 내가 발행한 주식이죠. 이럴 때 자본잉여금이라는 거는 이러한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그러는데, 자본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분기가 돼요. 마치 수익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반대로 자본조정은 대부분 이득 볼 수도 있지만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치 비용처럼 대부분 손해본 개념으로서 차변에 분기가 돼요. 여러분들 증자하면서 이득 봤다? 주식 발행하면서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봤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되는 모습을 이렇게 알아두셔야 훨씬 머릿속에 오래 남는 거예요.
자, 주식을 소각하면서, 즉 감자하면서 이득봤다,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이고요. 반대로 감자하면서 손해봤다, 감자 차손, 자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하면서 이득봤으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하면서 겁나 손해봤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 조정이 하나만 더 껴넣자. 바로 자기 주식. 자, 일반적인 자산하고 회계처리 똑같아요. 사오면 차변으로 늘어나고 팔면은 대변으로 줄어드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거는 절대로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죠. 분기는 똑같지만 얘는 자본 조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자본 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를 의미하고요. 자, 4번하고 5번은 자본 거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거래죠. 여러가지 자본 거래 이외의 일반적인 거래가 되겠다.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유가증권에서 살펴봤듯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했을 때 평가손익, 아주 대표적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고요. 이익잉여금은 일단 의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우리 회사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장사를 열심히 하면은 이익이 나고, 조금 손해보면 손실이 나겠죠. 자, 이익이나 손실을 누적한 거예요. 즉 다 더한 거란 뜻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미에, 자, 보론에서 최씨 아저씨 얘기를 했었죠. 자, 재물제표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늘어나고, 손실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줄어드는데,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본 항목 중에서도 이익잉여금. 자, 요거는 쉽게 말해서 눈덩이처럼 돈 번 거를 뭉쳐놓은 거죠. 자, 요걸 가지고 실제로 돈 번 거니까 이 금액들을 가지고 배당을 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주주님들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돈으로 배당을 드릴게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이 자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상법에 의한 법정 자본금으로 액면가액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액면가액이죠. 종류는 뭐 일반적인 보통주랑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우선주가 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네, 맞아요. 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 2번 자본잉여금 당연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순자산액이, 순자산은 자본이거든요. 법정 자본액, 자본금이죠. 초과는 그 부분을 말한다. 즉 우리 자본금으로 이제 회사를 시작했는데 자본거래를 통해서 자본금보다 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즉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본 것들이면 수익처럼 겁나 대변에 분기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조정인데, 제가 아까 자본잉여금은 그냥 이득 본 거예요 라고 했는데, 자본조정은 대부분 손해본 것들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의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즉 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자본거래죠. 그렇지만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으로도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야 막내야 미안하지만 네가 좀 떠안아야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본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굳이 손해본 게 아니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자본조정이 겁나 떠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거래 이외에 일반적인 손익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으로 겁나 처리하는 것. 자,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유가증권 중에서 매도 관한 증권을 평가했을 때, 자, 평가손익이 나온다. 평가할 때 발생한 단기 손익 항목의 성격이 있지만 함부로 배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으로 묶어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는 친구들 뭐 재평가이익, 잉여금 뭐 등등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뜻하며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잉여금으로 겁나 구성된다. 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익잉여금 항목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슨 적립금, 교정 과목이 무슨 준비금 이렇게 끝나면은 걔네들은 이익잉여금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자본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세 가지. 자본금 첫 번째. 자, 1번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겁나게 구분 표시한다. 자, 두 번째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메인이고요. 나머지 저리에 자본잉여금을 겁나 구분 표시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나머지.
4번 수동태에서 자기 주식은 별도로 구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요 각주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증자, 감자, 자기 주식 처분 회계 처리에 대해서 겁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 지난번에 살펴본 사차랑 똑같아요.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즉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죠. 증자도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이를 발행해서, 즉 주권을 발행해서 상대방한테 주는데, 자, 여기 5,000원이라고 적혀있는 걸 준다고 치자. 자, 요거를 액면가액이라고 불러요. 사차랑 똑같았죠. 자, 내가 이렇게 주권을 발행해서 주는 거고, 상대방은 누구예요? 이제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받는 거 발행가액이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사차랑 똑같죠?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똑같고요. 할증, 액면 발행, 할인 발행, 세 가지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5,000원짜리 주권을 주면서 예를 들어 6,000원으로 더 많이 받았다. 할증 발행. 5,000원 똑같이 딱 맞게 받았다. 액면 발행. 더 조금 받아서 4,000원만 받았다. 그럼 5,000원보다 할인해서 발행한 거예요. 자, 분계 똑같아요. 그래서 4차랑 똑같이 할증, 액면, 할인 발행이 있는데, 자, 주식을 1,000주, 액면가액 5,000원을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겁나게 수령을 했다라는 얘기다. 귀찮으니까 돈이라고 할게요. 자, 할증 발행, 돈을 많이 받는 건데, 자, 대변에 주권을 인쇄하게 되면, 거기에 인쇄되어 있는 액면가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식 발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부터 쓰고 가요. 자, 5,000원이라고 종이에 써져 있는 거를 1,000주 발행했다. 액면가액은 총 500만원만큼 겁나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돈 받은 거 4,000원 똑같아요. 역시 발행가액이라고 부르고, 자, 주당 6,000원 받았다고 하는데 1,000주니까 600만원 겁나게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역시 똑같이 대차를 비교하는데 대변에 100만원 부족하죠.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100만원. 그럼 자본잉여금으로서 방금 전에 살펴본 거죠. 그 다음에 액면 발행. 액면가액인 5,000원만큼 그대로 받은 것이죠. 일단 주권을 인쇄하면 거기 적혀있는 액면가액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액면가액인 자본금을 500만원어치 겁나게 늘리고, 그 다음에 돈을 500만원어치 겁나게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다. 마지막 할인 발행, 주당 4,000원만 받았대요. 대변에 오는 자본금은 액면가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떠한 발행의 종류든지 변하지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왜? 종이에 인쇄된 거잖아요. 5,000원으로 딱 인쇄, 딱 이렇게. 자, 그래서 자본금은 액면가이기 때문에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 딱 5,000원씩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받는 돈만 바뀌는 거죠. 역시 발행가액이라고 부르는데 4,000원씩 1,000주기 때문에 400만원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이번에는 양쪽을 겁나 비교하면은, 자, 차변의 금액이 부족하죠. 100만원만큼.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격. 자, 100만원만큼 겁나게 발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얘는 자본 조정이죠. 됐고, 자, 주식 발행비가 있는 경우 4차랑 똑같아요. 자, 신주 발행비가 있다. 그러면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즉, 발행가액은 받은 돈인데 돈을 덜 받는다는 뜻이죠. 그죠? 내가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를 신주 발행비로 내가 돈을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발행가액에서 그거만큼 덜 받으니까 차감을 하는 것이죠. 즉,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냥 겁나 개무시하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자, 신주 1,000주,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자, 바로 적어버려요. 자본금의 정의가 액면가액이고, 신주를 발행하면은 그 액면가액을 더 인쇄를 하기 때문에, 자, 1,000주니까 500만원만큼 액면가액인 자본금이 증가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겁나 수령했는데 이거를 발행가액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까지 회계 처리했는데, 추가로 신주 발행 비용 5만원은 보통 예금보다 겁나 지급하다.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없네?
자, 대변에 이 사이에다 보통예금 5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돈 받는 게 발행가액인데 얘 왜 금액이 없냐? 6천원에 발행했으니까 600만원이죠. 1000주 곱해주면은, 자, 내가 돈 받는 게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 받는 거는 자 595만원만 이렇게 자 받게 되니까 발행가액에서 요 5만원을 차감하게 되는 것이죠. 별도의 비용 처리하냐? 겁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다. 자, 마지막으로 둘을 비교해서 자 비는 곳에다가 입력해주면 되는데, 지금 대변이 95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95만원. 뜨거워! 겁나 쉽죠? 자, 반대로 감자. 자, 자본금의 감소를 줄여서 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갖다 패 죽임으로써 자본금이 감소해요. 왜? 자, 주권을 소각한다. 뭐 불태우든지 뭐 아무튼 그냥 패 죽이면은 거기 적혀있는 액면가액이 사라지죠. 자, 주권을 한 주 없애면은 5천원 줄어들어요. 액면가액이. 한 주 더 패 죽이면은 5천원만큼 더 없어져요. 액면가액 줄어든다? 액면가액이 자본금이죠. 그래서 자본금도 겁나게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다. 감자채익, 자, 자기 주식 액면가액 5천원을 4천원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즉시 패 죽인다. 자,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달라고 그러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 뺏어가지고 막 깡패 다니고 갑자기 눈앞에서 막 주식 뺏어가지고 막 찢어버려요. 막 이렇게. 이게 아니죠? 그래서 돈을 줘요. 자, 4천원 줬어요. 그 다음에 액면가액, 자 5천원이 적혀있는 그 주권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자 자본금, 액면가액인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죠. 5천원만큼. 대변이 부족하니까 감자차익. 감자차선도 마찬가지. 자기 주식 액면가액 5천원짜리를 6천원의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자, 주주한테 6천원 주면서 자 저한테 주식 파세요. 판대요. 그래서 사가지고 갖다 패 죽인 것이죠. 자, 주권 종이를 찢어버리기 때문에 액면가액 5천원만큼 감소하죠. 따라서 자본금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차변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쪽 비는 곳에 자 왼쪽에 감자차선 1,000원을 검난이 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자기 주식 처분할 때 부여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겁나게 발생한다라는 얘기다. 여러분들 자기 주식 그냥 가지고 있던 걸 판 거죠. 지금 내가 새롭게 주식을 찍어냈어요? 아니면 주식을 찢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 지금은 자본금의 변동이 없어요. 액면가액을 인쇄하든지 아니면 액면가액이 적혀있는 주권을 사가지고 갖다 패 죽이든지 그런 거를 해야지. 자본금 액면가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데 이건 그냥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 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액면가액 이런 거 다 함정이에요. 취득가액 7,000원이 자기 주식 겁나 처분하고 현금 10,000원 받다. 자, 자기 주식 분기는 자산하고 똑같아요. 팔면 오른쪽에 자산 감소 7,000원만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현금 10,000원 받았죠? 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 3,000원 비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 자, 과거에 취득해서 지금 장부에 12,000원으로 적혀 있는 거고 액면가액 갖다 버리시고요. 그거를 팔았으니까 자, 대변으로 12,000원 없애버리고 현금 10,000원 받았다. 자, 차변에 10,000원 인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차변에 2,000원 부족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자본의 우선상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과거에 자, 자본 관련 회계 처리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 다음에 항목들이 남았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 계정이 있다면 우선 상계에서 역시 패 죽인 다음에 나머지 잔액만 회계 처리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0원 발생했었어요.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근데 요번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0,000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만 분기하는 게 아니고 자, 상대방을 먼저 패 죽여. 상계시켜가지고 자, 10,000원 패 죽이면은 자기 자신은 20,000원만 남죠. 그래서 상대방 상대 계정을 패 죽인 다음에 10,000원짜리 패 죽인 다음에 상계한 다음에 잔액인 20,000원만 겁나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아까 보신 대로 얘네들 대응된 애들 감자차익 감자차손 이렇게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도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패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증자하는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얘네 둘이 싸워요. 주식 발행 조각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당사는 액면가액 5,000원 주식 1000주를 6,000원을 겁나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겁나 수령했다. 자, 발행가액은 돈 받은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자본금 액면가액 5,0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자본금 500만원만큼 늘어나고요. 발행가액 6,0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600만원을 현금으로 겁나 수령했죠. 요래 그 다음 양쪽 비는 곳에다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재무상태표상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30만원이다.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현재 차변에 있어요. 자, 원래는 자 대변에 100만원 비죠.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만원만큼 이렇게 분기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차변에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겁나 30만원 깐족되고 있죠. 먼저 패 죽여. 일로와. 대변으로 따라와. 30만원 겁나 패 죽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인 70만원만 자기 자신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겁나게 인식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겁나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겁나 쉬운데? 자, 감자할 때는 얘네들이 싸우죠.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당사는 액면가액 5,000원인 자기 주식 1000주를 6,000원에 매입하여서 겁나 소각하고 대금은 현금을 취급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자, 자기 주식을 살려면 현금 줘야 되죠. 6,0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현금 600만원 주었고요. 액면가액이 5,000원 곱하기 1000주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것이죠. 지금 차변에 1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따지면은 차변에 감자 차손 100만원만큼 이렇게 분기를 하면 되는데, 재무상태표상 감자 차익 잔액이 27만원. 겁나 감자 차익이니까 대변이죠. 깐족되고 있다라는 얘기다. 이번에도 야, 너 대변 일로와. 차변으로 따라와. 27만원씩 겁나 패 죽인 다음에 나머지 자 73만원이죠. 나머지 잔액만 감자 차손으로 이렇게 겁나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빼고 자기 주식 처분 똑같아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랑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겁나 싸운다. 당사는 7,000원을 취득해도 자기 주식 액면가에 갖다 버리세요. 증자나 감자가 아니니까 1000주를 6,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겁나 현금으로 받았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시면은, 자, 자기 주식 장부에 써있던 금액이 7,000원에 취득했던 거니까 1000주 곱해서 700만원만큼 자기 주식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돈 받아야죠. 자, 6,000원 곱하기 1000주 현금으로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차변이 100만원만큼 비니까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 100만원만큼 이렇게 분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원래는. 근데 BS 재무상태표상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잔액은 56만원이다. 자, 대변이죠. 겁나 깐족되고 있어. 일로와. 잘 됐어. 일로와. 56만원 먼저 패 죽인 다음에, 자, 총 100만원에서 이거 빼고 나머지 잔액인 34만원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겁나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다. 뜨거워!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설계 2개 중에서 매도관한 증권 평가 손익도 마찬가지예요. 당사는 전기 매도관한 증권을 700만원에 취득했어요. 자, 첫 번째로 700만원 취득했는데 전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650만원이다. 두 번째 금액이 650만원이죠. 떨어졌죠. 자, 매도관한 증권 평가 손실이 잡혔겠네. 평가 손실 50만원 떨어졌죠. 50만원. 자, 이거는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선익이 2개의 항목으로서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차변에 분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번 기말에 단기말에 한 번 더 평가를 해야 돼요. 자, 요 세 번째 금액은 800만원이다. 다시 겁나 올랐죠. 유가증권의 자, 장부가액은 지금 현재 평가 전 장부가액은 650만원인데 요게 800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자, 장부가액 650만원만큼 밖에 안 적혀있던 거를 800만원으로 늘려주려면 자산은 150만원만큼 증가를 시켜줘야 돼. 그러면서 원래는 자, 매도 가능유건 평가 이익이 와야 돼요. 얼마? 150.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작년에 평가했을 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지금 차변에서 겁나 50만원짜리 깜짝대고 있죠. 잘됐어. 너 자본이지. 기타 포괄성 누수객이지. 일로와. 대변으로 따라와. 패죽여.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인 100만원만큼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겁나게 회의 처리해주는 것이다. 됐죠? 자, 겁나 쉽군. 자, 다음은 이익의 처분. 자, 배당과 적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금 배당이랑 주식 배당. 자, 배당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 번 걸 가지고 주도록 돼 있어요. 자, 이익의 누적액이죠. 이익을 눈덩이처럼 뭉쳐놓은 거를 조금씩 띄워가지고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 주는 거예요. 한 선생은 단기에 이익을 많이 벌어들였다. 그래서 만원의 현금 배당을 겁나 결의하고, 첫 번째. 며칠 후 A 주주에게 보통 예금을 겁나 지급하였다. 현금 배당이니까 돈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자, 일단 배당 결의 시에는 이익이익금을 사용해서 배당 주는 거니까, 자, 이익이익금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자, 총 만원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예요, 부채. 자, 배당금 지급하겠습니다. 땅땅땅 하는 순간 나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이죠. 부채 만원. 자, 그 다음에 이를 실제로 지급하게 되면, 자, 얘를 패 죽여야죠. 자, 부채를 갚는 거니까, 자, 지급 시에는 미지급 배당금 만원을, 자, 이렇게 겁나 패 죽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돈인데, 보통 예금으로 겁나 좋죠. 아, 돈이라고 쓸게요, 그냥. 겁나 귀찮으니까. 네, 여기가 바로 현금 배당이 되겠습니다. 자, 주식 배당 두 번째. 한 선생님 단기에 이익을 많이 벌어들여서 만원의 주식 배당을 겁나 결의하고, 역시 첫 번째로 결의한 상황이죠. 메안시로 A 주주에게 주식 천주 액면가액 1000원을 겁나 교부했다. 만원이죠? 요게 두 번째 분기가 아닐 수가 없겠다. 역시 배당 결의하면서 이익이익금을 감소시켜서, 자, 배당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여러분들 요건 부채가 아니라 자본 조정이에요. 자, 유사품이지만 유사품에 유의하세요. 그 다음에 만원만큼. 그렇지만 부채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을 발행해서, 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할 때 요거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을 패 죽여. 자, 미교부 주식 배당. 요 자본 조정 만원짜리를, 자, 퉁쳐 상기시켜서 겁나 패 죽인 다음에 대변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액면가액 1000원짜리를 주식을 새롭게 발행한 거죠. 주식을 발행한다? 주권을 인수하네? 종이를 인수하네요?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가액이 늘어나겠죠. 바로 자본금이 겁나 증가하는 거예요. 액면가액 1000원인데 10주만큼 찍어내니까 만원만큼의 액면가액이 새로 인쇄되는 것이고, 자, 액면가액이 자본금이니까 자본금 자체가 만원만큼 겁나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뭐냐 이거? 네, 기업은 배당을 줄 때 이익이익금을 겁나 재원을 한다. 현금 배당이든지 배당이든지, 자, 이익이익금을 가지고, 돈 번 걸 가지고 주주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배당 주는 거예요. 참고로 무상증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식 배당도 방금 전에 봤듯이 얘도 공짜로 주식을 나눠줬는데 차이가 뭐냐? 얘는 배당이니까 이익이익금을 가지고 준 거고,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는 것은 자본이익금이나 또는 이익준비금, 원칙적으로 배당 불가능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서 주는 것이다. 한 선생은 그동안 쌓아뒀던 자본이익금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겁나게 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상으로 A주주에게 주식 10주, 액면가액 5,000원을 겁나 교부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이익금이니까 지금 대변 항목인데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 5만원만큼
이렇게 차변으로 겁나 감소를 시키면서 자, 대변에 액면가액이 늘어나니까 자본금 5만원. 네,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익이익을 가지고 적립금이나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뭔가 적립을 해라. 임의적립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법정 적립금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적립해두라는 것을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익준비금이 있다라는 얘기다. 자, 상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금전배당에게, 자, 금전배당은 현금배당을 의미하는, 방금 살펴봤던 현금배당. 현금배당 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자본금의 절반에 도달할 때까지 겁나 적립해야 한다. 이유는, 자, 주식배당은 주식을 그냥 찍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죠. 근데 현금배당은, 자, 기업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요. 주주들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현금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업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법이라는 법이, 야, 너네 너무 많이 주지 마. 그래서 약간의 제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 현금배당 할 거야? 그럼 10분의 1만큼, 정확히 말하면 10분의 1 이상이거든요. 어쨌든 너 10분의 1 이상, 10% 이상을 적립해 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밑에서 문제 볼게요. 자본금 1000만원 회사가 현금배당, 자본금이 10%, 주식배당, 자본금이 10% 각각 실시하는 경우, 자본금이 1000만원이니까 10%면 100만원, 주식배당도 100만원 겁나 각각 실시하는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될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 잔액은 50만원이다. 자본금의 절반이면 500만원까지 될 때까지 적립하는 건데 지금 한참 남았죠? 어쨌든 현금배당의 10%만큼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0% 하시면은 정답은 2번에 10만원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이거 분기를 어떻게 하냐? 자,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얘네들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이익잉여금, 얘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10만원. 그러면서 대변에 이익준비금,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분기하는 거예요. 둘 다 자본 항목인데, 선생님, 뭐 이거 왜 해요? 뻘쭘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감소, 즉 패 죽인 거죠. 10만원만큼. 그러면서 이익준비금으로 이름을 바꿔준 회계처리예요. 왜냐면 대변에 계속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게 되면은 막 주주들이 막 침 흘려요. 막, 야, 저거 이익잉여금, 야, 저걸로 배당 주는 거래. 막 회사에 막 전화해. 야, 이익잉여금 이렇게 많은데 왜, 주주한테 왜 배당 안 줘? 법에서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그렇게 배당을 주지 못하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개념이 되겠다는 얘기다. 주주들이 딱 보고서 에이, 이익준비금이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월 15일 회사는 다음의 내용을 이익잉여금을 겁나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자, 종합문제랑 마찬가지예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데 현금배당 2천만원, 주식배당 1천만원, 그 다음에 사업확정 적립금 500만원을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실시하는 것이죠. 단, 이익준비금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금액인, 자, 현금배당의 10% 이상인데 10%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200만원이죠. 자, 일단 현금배당 땅땅땅 결의를 하게 되면, 결의하였다. 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생기죠. 자, 2천만원. 그 다음에 주식배당 땅땅땅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미기업부 주식배당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확정 적립금, 요거는 강제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임의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배당으로 이익잉여금 써버리지 말고 나중에 우리 회사가 뭔가 사업을 확장할 때 그때 돈을 쓰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얘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의 10%니까 200만원만큼 겁나게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 200만원. 자, 이것들을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즉 사용해서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합쳐서 3천,
700만원만큼의 이익연금의 감소가 차후에는 겁나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시는 부분인데 차근차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